미국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몇 마디에 폭락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5 기조연설에서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한 영향이었죠. 젠슨 황은 양자 컴퓨터의 현 상황에 대해 현실적인 관점을 제시하면서 이 기술이 매우 유용해지기까지는 15년에서 30년이 걸릴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15년쯤 걸릴 거라고 하다가 30년으로 말을 바꿨죠. 사실 뭐 젠슨 황의 발언은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불신하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강조한 것으로 보여요. 오류 수정, error correction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드웨어 확장성, 양자의 잠재력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여전히 큰 장벽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투자자들에게는 좀 냉정한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하면서 양자 컴퓨팅 기업에 낙관적인 투자 태도를 취했다면 더욱 그렇겠죠. 실제로 젠슨 황의 발언 이후에 다수의 양자 컴퓨팅 관련주 주가가 급격히 하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주 격인 IonQ 같은 경우, 그리고 리게팅 컴퓨터 같은 경우 애프터마켓에서 10% 넘게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한국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된 KOSEF 미국 양자 컴퓨팅 상장 지수 펀드 ETF는 약 4% 정도 급락을 했어요. 한국 시장에서 10,000원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 건데 장 초반에 주가는 9,695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KOSF 미국 양자 컴퓨팅 ETF는 미국 양자 컴퓨팅 관련 20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품인데요. 아이온큐가 약 30%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마벨 테크놀로지라든가 엔비디아, 허니웰 등의 종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총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리게티 컴퓨팅이라든가 RGTI, QUBT, QBTS, LAES, ARQQ 같은 종목은 없으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어제 장 중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주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온Q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2.9% 정도 하락했고, QUBT 퀀텀 컴퓨팅은 3.3% 정도, 리게티 컴퓨팅 RGTI 같은 경우는 5.74%, 그리고 QBTS D-Wave 퀀텀은 6.46%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미국 공급관리협회라고 하죠. ISM이 지난해 12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촉발을 했고, 이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런 성장주의 약세가 보여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7%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이제 젠슨 황 CEO의 발언이 이러한 하락세에 기름을 부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우리는 양자 컴퓨터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용한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30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초기 단계 제품이 나오기까지도 15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인 게 투자자들의 우려를 심화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자 컴퓨팅 주식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동안 한국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이달 7일, 그러니까 12월 8일부터 1월 7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리게티 컴퓨팅 주식을 약 2,700억 원 순매수했고요. 같은 기간에 아이온큐 주식은 약 1,26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D-Wave 퀀텀은 47억 원 정도, 퀀텀 컴퓨팅은 4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국내 투자자들의 양자 컴퓨팅 주식 보유 비중도 증가를 했는데요. 오늘 1월 6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은 아이온큐 주식을 약 3,230.29만 달러, 약 4,700억 원어치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아이온큐 시가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은 리게티 컴퓨팅 주식도 약 1,09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의 16% 정도에 해당을 한다고 하니까 꽤나 놀랍죠. 하지만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 비중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의 경우 한 20% 투자자가 손실 구간에 들어섰고, QUBT나 QBTS 종목은 손실 구간에 있는 투자자 비율이 40%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한국에서 막 서학 개미들 사이에서 뜨고 있는 테마라면서 국내 ETF로 상장이 되고 해당 상품이 언론에서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을 때가 좀 조심해야 될 시점인데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KUSEF 미국 양자 컴퓨팅 ETF는 키움 투자자산이 운용하고 있는 상품인데 순자산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특히 양자 컴퓨팅 주식이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고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뜨거운 가운데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이번 CES 2025 발언은 퀀텀 컴퓨팅 기술 발전이 아직 초기 단계임을 상기시키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 테마는 장기적 그리고 단기적인 두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젠슨 황의 말 맞다나 좀 상용화가 10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걸릴 수도 있겠죠. AI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가 이제 상용화가 된 것처럼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양자 컴퓨터가 투자 테마로서 죽었는지 여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투자자들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추가 매수, 추매하게끔 조정이 이어지다가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곡소리가 극에 달했을 때쯤 다시 반등 나오고 또 전고점 돌파의 신고가 달성까지 연속해서 다시 가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워낙 밸류에이션이 지금 높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특히 잘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이슈는 마무리하겠고 댓글로 의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